궁금하죠? 해보시면 압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네, 오늘은 홍합탕입니다. 홍합탕. 겨울 요즘 홍합이 제철이죠. 요새는 사실 계절하고 상관없이 홍합이 있는데 요즘이 홍합이 제일 알도 차고 제일 먹기 좋을 때입니다. 홍합탕을 갖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지중해 담치, 참담치, 진두담치 해갖고 다 결국은 홍합과에 속하기 때문에 음식명으로는 홍합탕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참고로 저쪽 강원도에 가면 섭이라고 있으면 섭. 근데 섭은 홍합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홍합보다 좀 훨씬 큽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홍합탕 끓이는 홍합은 껍질이 얇고 약간 작지만 이 강원도에 있는 섭은 훨씬 큽니다. 가격도 비싸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강원도 섭 같은 경우는 끓여갖고 먹어보면 되게 쫄깃쫄깃해요. 오늘 홍합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료 나오는 것 중에 붉은 고추 대신에 만약에 말린 고추 있죠? 말린 고추 쓰시면 돼요. 이 말린 고추나 붉은 고추는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른끼리 드실 거고 매운 거 좋아하시려면 청양고추를 넣어야지 국물이 탁 올라오고, 그러니까 애들 같이 먹을 거면 청양고추 넣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청양고추도 없다 그러면 외국에 계시거나 좀 멀리 계신 분들은 베트남 고추나 말린 고추 있죠? 약간 그 태국 고추 이런 거 드시면 국물이 팍 와요. 대신 청양고추하고 약간 다른 맛이 나지만 뭐 괜찮습니다. 대파는 있으시는 게 좋아요. 대파 있어야 아무래도 좀 감칠맛 내는데 더 좋고, 양파 있어야 양파가 좀 잡아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은 양파를 깐 걸 준비했는데 껍질째 있는 거 그대로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양파 껍질이 고기나 해물의 잡내를 잡아내는 데 좋기 때문에 껍질 같이 쓰시면 돼요. 깨끗이 씻어서. 식초하고 소금은 있어야 돼요. 소금 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싱거워서 못 먹어요. 여기서 족사라고 나오죠. 요거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좀 잘난 체 하려면 어디 가서 좀 우리 팀원이다 그러면은 딱 한 단어 정도. 족사. 족구할 때 사기꾼? 족구하는 사기꾼. 다 외웠죠. 족구 사기꾼. 원래 발족자의 실사자예요. 근데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족구 사기꾼 족사를 외워두시면 어디 가서 이 집은 족사를 안 다듬었네 그러면 괜히 아는 체하지. 근데 정작 주인은 몰라. 족사가 뭔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드시다가 족사를 안 다듬었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홍합을 먹으러 갔는데 한 대접에 막 2,000원, 3,000원 하는 막 이렇게 주는 걸 족살을 안 뺐다고 욕하는 건 조금 그래요. 그 족살 띄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홍합을 사오셨는데 오늘 드실 게 아니면 족살 띄시면 안 돼요. 족살 띄면 바로 죽어요. 홍합을 바로 조리하실 때 족살 띄시고 그냥 놔두세요. 족사가 있어야 좀 오래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리하실 때는 족살 잡으시고 보세요. 홍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좀 넓은 부분, 좁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족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잡고 위로 뜯으면 절대 안 뜯겨요. 딱 잡고 밑으로 이렇게 돼야 뜯겨요. 이러면 죽습니다. 바로. 아셨죠? 근데 뭐 족사 안 떼도 돼요. 족살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다 넣고 이거 빠각빠각 씻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빠각빠각 씻으면 계속 약간 뽀얀 물이 나옵니다. 뽀얀 게 아니라 뿌연 물이 나오는데 이거 씻을 때 잘못하면 손 버져요. 왜냐하면 그 홍합 껍데기 자체가 날카로운 게 아니라 하다 보면 홍합 자체가 깨진 게 있어요. 거기에 손 베져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고무장갑 끼시고 하시거나 목장갑 끼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다 놓고 뭐 이런 주걱이나 이거를 대충 휘저으세요. 씻은 다음에 체에 걸려서 따로 보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족사까지 띈 거는 바로 쓰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채소를 다듬으세요. 눈치채셨겠지만 저렇게 반 큼직큼직하게 쓰는 거는 육수용이고 어스더드 쓰는 건 모양 내는 거예요.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요리사 흉내내는 버전이에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때, 안 볼 때는 주방이 가려져 있거나 밖에서 그냥 먹는 걸 기다릴 때는 대충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옆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버전이 두 개예요. 왜냐면 홍합이 워낙 간단하니까
지켜보는 버전. 그건 뭐냐면 파를 반 나눠서 반은 육수 내고 양파 육수 내고 뭐 육수 내는 건데 육수 낼 필요 없어. 무슨 육수를 못 알아요. 어차피 홍합 끓이면 다 되는 건데 이거 신경 쓰지 마. 앞에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냥 부담 없이 보세요. 하지만 누군가 보고 있으면 지금 봐뒀다가 괜히 육수 한번 내는 척. 그래서 건져내면 이거 사실 쓰레기잖아요. 건져내서 버리지 말고 나중에 찌개 끓일 때 쓰시면 돼. 아니면 한 번 더 쓰시거나. 아셨죠? 이건 우리끼리 팁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팔팔 끓여갖고 건져내면 얼마나 아까운가. 하지만 남이 보고 있으니까 항상 이래왔듯이. 요때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홍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이 홍합을 넣고 끓일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벌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찬물에다 지금 육수에 넣었던 거 다 집어넣고 홍합도 다 집어넣고 그때 불 켜는 게 제일 빨라요. 홈은 안 나지. 지금 보시면 끓어오르기 전에 소금 간을 하는데 저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일부만 하세요. 그래서 제일 간은 다 끓어서 상에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반만 하시고 마지막에 한번 간을 보세요. 그게 더 좋아요. 왜냐면 저 홍합이 완전히 다 벌어지면 안에 짠물을 먹은 것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완전히 다 벌어져서 한 움큼 끓어난 다음에 간을 보시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끓을 때 간 보시면 잘못하면 나중에 짜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물을 붓면 돼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싱거우면 어떡하죠? 소금 더 넣으면 돼. 짜면 또 물 붓고 괜찮아요. 지금 들어가는 파하고 고추하고는 고명록이니까 지금 넣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밖에서 이 홍합을 기다리고 있고 굳이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홍합 넣을 때 다 파하고 고추하고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같이 우러나서 끓어오르면 맛 다 됩니다. 육수용으로 쓰시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드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완성됐는데 상황에 나가기 직전에 이제 원하면 아까 식초 했었잖아요. 식초를 지금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해보면 국물 맛이 좋다가 한 80%, 그냥 그렇다가 한 15%, 별로는 5%. 결국 넣는 게 아닌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 완성된 다음에 그래서 식초를 따로 조그만 그릇에 가져가서 국물 좀 드시고 다 먹다가 식초를 넣어서 한번 여러 사람한테 한번, 왜냐면 음식은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식초라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단백질이 녹아있는 국물을 더 감칠맛을 나게 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부을 수도 있지만 식초를 따로 내가서 좀 어느 정도 먹다가 그 다음에 국물에다 식초를 부어서 드시면 훨씬 풍미가 좋아져요. 아니면 레몬도 준비했다가 레몬도 국물에 짜놓고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맛이. 재밌어? 맛있어요?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때 팁 하나 드릴게요. 외국에 계셔갖고 혹은 계절적으로 안 맞아서 냉동 홍합을 쓰시는 분들은 좀 오래 끓이시는 게 낫고요. 홍합은 끓어서 벌어져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드시는 게 탱글탱글하고 되게 맛있어요.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일수록 홍합은 쪼그라들어요. 홍합이 쪼그라들면 되게 맛없어요. 그래서 살짝 팍 끓여서 먹어야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살짝 탱글탱글할 때 드세요. 상한 건 안 벌어져요. 하여튼 홍합 맛있게 드세요. 홍합 맛있게 드세요. 소주 한잔. 소주는